자, 첫 번째 단원은 지수 단원이고, 지수 중에서도 이제 거듭 제곱근이 조금 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거듭 제곱근. 그래서 이제 A의 n제곱근을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 A의 n제곱근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어떤 수를 n제곱 했을 때 A가 되는 이 x, 요 근이죠. 이제 n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n차 방정식을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풀었죠? 그래프를 통해서 뭐의 개수를 다 구했다? 실근과 실근의 개수를 구했다. 그래서 이 A n제곱근이 실제 우리가 봤을 때는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뭘 푸는 거라고? 방정식. 근데 방정식도 안 풀리니까 뭐를 통해서 접근한다? 그래프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돼. 또 얘가 나왔는데 얘를 안 썼어. 다시 뭐 여기 A짜리 맨날 바뀌죠. 막 2차식 나올 때도 있고 저 A짜리 맨날 갖고 놀잖아. 맨날. 그래가지고 요거의 두 개의 다항함수의 기본형과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뭐의 개수랑 같다? 실근의 뭐랑 같다? 실근의 개수와 같다. 이 다항함수 그래프 모양이 두 개로 나눠졌잖아. n이 뭐일 때랑 뭐일 때죠? 소일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져가지고 뭐 그래프가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안 돌고 있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한 겁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한번 복습해주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n이 호일수일 때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n이 호일수일 때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차 함수 느낌으로 조금 그려주면 여러분들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는 이 a라는 상수함수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교점이 다 몇 개 나온다? 한 개. 그래서 양수일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요. y는 a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한 개라서 실근이 하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실근의 부호가 뭐가 되냐면 뭐가 되죠? 양수가 되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를 약속했죠? n제곱근 뭐라고 하기로 했죠? a라고 했죠. 얘는 양수예요. a가 양수일 때는. 근데 a가 음수일 때는 요 교점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기도 n제곱근 a야. 근데 이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왼쪽에 있으니까. 0일 때는 뭐 당연하겠지만 다 교점이 한 개니까 다 실근 한 개, 실근 한 개, 실근 한 개. 부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실근은 한 개씩 나온다. n이 홀수일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실근은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짝수가 되면은 이제 2차 함수 꼴이 나오면서 봐봐. 이 홀수일 때는 뿔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왜 뿔말을 구분할 필요가 없냐면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n이 짝수가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해지면서 실근의 개수가 조금 n이 짝수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서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없는 거죠. 0일 때는 몇 개죠? a가 0일 때는 실근이 한 개. 거의 이런 물어볼 일 없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클 때는 실근이 몇 개다? 두 개가 나오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와요. 이쪽을 n제곱근 a 중에서 플러스라고 하고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n제곱근 a 중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두 개. 얘네들은 당연하겠지만 좀 디테일하게 보면 알겠지만 서로 부호만 반대지 절대값은 같다 안 같다? 같은 거야. 얘네들은요 부호만 반대지 절대값이 같아요. 한쪽이 플러스 3이었어. 그럼 나머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다항함수가 짝수일 때 y축 대칭함수이기 때문에 교점도 대칭으로 나온다는 거. 가끔 어려운 문제들 할 때 나온다 안 나온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없다 그러면 뭐 슬픈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수에서 솔직히 딱가랑 비해서 개념은 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다 연산이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거듭제곱근을 뭐로 바꿔서 연산하도록 만들어줬다? 지수로. 생각보다 거듭제곱근으로 보고 연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상당히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요 AN에서 N은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일 때만 다뤘냐면 자연수일 때만 다뤄요. 정수도 안 다뤄요. 그러니까 A를 몇 번 곱했냐라고 해서 사실은 중학교 때 N이 몇일 때만 다른 거 N이 자연수일 때만 다뤘어요. 그래서 뭐 5의 제곱, 5의 뭐 세제곱 이런 거 나왔죠. 뭐 중학교 때 여러분들 뭐 5의 마이너스 3은 봤어요? 그런 거 절대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걸 확장시켰죠. 어디까지 확장시켰어? 자연수에서 어디까지 확장시켰죠? 정수. 그 다음에 어디? 유리수. 그 다음에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을 시켰다. 그게 연산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여서 이 정수일 때, 유리수일 때, 실수일 때까지 무슨 연산으로 다 하면 된다 무조건? 지수법칙 쓰면 된다. 다 무슨 법칙 쓰면 된다고요? 지수법칙. 지수법칙이 우리가 아직도 모르다. 슬픈 이야기죠. 뭐 지수법칙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 지수법칙은 기본적으로 밑이 어떻게 되는 거죠? 통일돼야 되고 보통 연산이 곱하기나 나눗셈으로 많이 가죠. 곱하기나 아니면 나눗셈으로 많이 가겠고요. 나누면 빼죠? 사실 이 모양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나눌 때? 아닌가? 분수꼴도 많이 나오지 않니? 아니? 그 다음에 거듭제곱에 거듭제곱도 많이 가고요. 이때는 어떻게 되죠? 둘을? 곱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게 뭐야? 두 수가 있을 때 n제곱을 때리면 어떻게 된다? 각각 n제곱이 된다. 근데 이게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반대도 돼야 돼.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이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야 돼. 분해도 돼야 돼. 근데 애들이 거꾸로가 잘 된다 안 된다? 거꾸로가 항상 잘 안 돼. 정방향만 좋아해. 오직 직진. 후진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수학에선 무조건 후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정방향도 물어보고 뒷방향 가는 것도 항상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양쪽으로 다 잘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로그 연산에서는 그 로그 밑변환 공식 거꾸로 하는 거 있잖아.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서 되게 많이 왔죠. 그러니까 밑변환 공식까지 잘 쓰거든. 정방향 엄청 잘 써요. 정방향 내가 밑변환 공식 못 쓰는 애 본 적이 없어. 근데 거꾸로 갈 때 그때 애들이 생각보다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애들 잘 못하는 그 포인트들이 대부분 다 생각해보세요. 다 거꾸로야. 정방향을 잘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방향을 못했다. 얘가 연습을 안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 진짜. 내가 거기다 보면 연습했어도 항상 어떤 때 막히냐면 언제나 거꾸로야. 후진. 그래서 우리가 수학에서는 후진을 좀 생각해야 된다, 안 생각해야 된다? 항상 생각해야 돼. 항상. 이쪽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분수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 a분의 b의 n승은 각각이 된다. 거꾸로도 되겠죠? 항상. 그 다음에 이제 지수연산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곱하기, 나누기,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 기본적인 건데 가끔 뭐가 나올 때가 있죠? 덧셈과 뺄셈이 나올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다 알려줬어, 안 해줬어? 다 알려줬다고. 그러니까 연산이라는 거는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봤는데 헤매고 있다. 연습이 덜 된 거야. 왜냐면 연산은 보자마자 그냥 직진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 그냥 내비게이션이 켜져 있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게 있었다면은 어느 쪽으로 우리가 합치는 거죠? 항상 지수에서 작은 거. 그래서 큰 거도 어떻게 한다? 분해해야 되죠. 얘를 분해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AX 곱하기 AX.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분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A의 x승에서 A의 x승 이렇게 묶으면 분배 법칙이 얘네 합치죠. 뭐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게 기본이라는 거야. 그냥 덧셈 나왔는데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 안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애들 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3A분의 B의 마이너스 7승 나왔을 때 이 마이너스를 은근히 헷갈렸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고 시작해. 마이너스가 들어가거나 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뭐가 되는 거야? 밑이 뭐가 되는 거야? 역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헷갈리면은 마이너스를 일단 넣어버려 그냥. 그럼 역수만 시켜주면 되잖아요. 밑을. 이제 은근히 헷갈려요. 은근히 잘 안 돼요. 음수 나오면 애들이 시켜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거듭제곱근에서는 이제 또 뭐가 나오죠? 요런 거. 3제곱근 A의 제곱이면 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얘가 A의 3분의 2승. 이러면서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뭐 0승은 다 알죠? A 0승은 몇이다? 1이다. 뭐 이런 것들 정수까지 확장되고 유리수. 거의 실수는 안 나오지. 거의 우리가 거의 대부분은 어디서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죠? 유리수. 누구 때문에 유리수까지 나왔다? 거듭제곱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제곱근의 연산이 나왔을 때는 보통 이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해라? 지수로 바꾼 다음에 무슨 연산해라? 지수 연산을 하도록 해라. 그게 우리가 이제 첫 단원에서 계속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래서 연산에서 막히는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이 지수 연산은 또 언제 나오냐? 등비 수열할 때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다시 나와. 등비 수열이 지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수 연산이 잘 안 되면 나중에 기말고사 때 등비 수열할 때도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산은 그냥 기본이야. 봐봐. 지수 안 되면 로그도 안 돼. 로그도 안 되는데 등비 수열도 안 돼. 그러니까 뭐 다 안 되는 건 그냥 대수에서 그냥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여기서 주구장창 연습시키면 가둬놓고서 다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앞에서 이제 문제 넘어가 볼까요? 뭐 이 정도만 개념 설명할게요. 뭐 이 정도는 되니까. 너무 쉬운 문제는 우리가 좀 민망하니까 알아서 좀 풀어보시고요. 근데 이제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항상 강조하죠. 어려운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야. 다시 한번 해줄게. 우리가 시험 볼 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맞아야 될 거를 틀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센 B스텝에 있는 정도의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어요. 만약에 센 B스텝이, 센이 웬만한 유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 B스텝에 있는 문제들을 자유자재 다 풀잖아? 그러면 일단 시험은 뭐 최고 난이도 문제들은 뭐 못 풀 수 있겠지. 하지만 못 볼 확률은 없어. 일단 여러분들 성적은요 2등급 이상이에요. 무조건. 무조건 센 B스텝까지 완벽하게 풀잖아요? 아무리 못 봐도 2등급이야. 근데 잘못해서 몇 개 찍어서 맞았어. 그럼 잘못하면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내가 엄청 어려운 문제를 안 풀더라도 그냥 센 B스텝까지만 정확하게 풀고 법칙대로 정확하게 연습만 해도 여러분들 2등급은 100% 보장이고요. 잘못하면 몇 등급도 나올 수 있다? 1등급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목표가 1등급이잖아.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 찾아서 마치내치 풀기보다는 뭐를 점검하는 게 가장 지름길이라는 거야? 센 B스텝까지 있는 문제들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그게 성적이 가장 잘 나오는 지름길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도 막 쉬운 문제들은 안 풀고 어려운 거만 풀어. 근데 봐봐, 어려운 거 풀면 어려운 거 나오면 맞을 확률이 있을까? 높지 않아. 뭐 나올지도 몰라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여기서 찍잖아? 그럼 난 철컹철컹이야. 찍은 게 아니라 커넥션이 있는 거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찍냐, 그거를. 학교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내가 독심술사야? 그러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돼. 시험이 다가올수록. 연산. 그러니까 맞아야 될 거 다 맞아.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찍고요. 찍을 때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가지면 망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번호 하나 정해놔. 그냥 찍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 항상 집중을 해야 돼. 다 못 풀고 나오지. 다 풀고 나왔다.
여러분들 그냥 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이 이제 다 풀고 나오면 아니야? 수학 뭐 것도 없잖아. 100점 없잖아 거의. 거의 나오진 않는데.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마음쓰고 오늘 시험 보는데 아는 것만 다 풀고 나오죠.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분석을 잘하고 내가 이제 보통 나랑 이제 처음 이제 시험 대비한 친구인데 마지막 날에 뭘 하면 좋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그 센 펼쳐놓고서 유형별로 문제를 쭉 봐. 대표 문제를. 그러면서 내가 보는데 안 생각이 나잖아? 거기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을 놓친 게 없는지를 가장 전날에 확인하는 거야. 가장 전날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뭐 찍어준 게 있다면 거기 다시 풀어보는 거지. 왜냐? 그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뭐 이상한 어려운 문제 풀어? 뭐 나올 확률이 몇 프로겠냐? 솔직히 말해서. 뭐 어떻게 나올 확률이 높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 뭐 열심히 연습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다 맞는다는 보장도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복습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복습하기보다는 가장 대표적인 거 복습하고 학교 선생님이 찍어준 거 위주로 복습해요. 그게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게 성적이 가장 잘 나요. 내신에서는. 이거는 뭐 항상 변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에 볼게요. 5번 문제가 항상 우리가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치? 아닌가요? 맞아요. 이 문제랑 4번 문제랑 약간 비슷한 거야. 자, 4번 문제는 이게 뭐의 문제의 응용이야? 그냥 4번 한번 볼까요?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음의 실수가 된대. 3제곱근이잖아요. 4번 문제가 그냥 개념을 볼게요. 3제곱근 뭐라고 써있죠?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2ax 빼기 3이 항상 뭐가 되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가 되는데? 음의 실수. 그러니까 결론은 이 문제라는 거는 어떤 수를 여기 x한테 겹치니까 뭐 k라고 볼게. 어떤 k라는 사수를 세제곱을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야. 그때 이 k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 지금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홀수니까 음수.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음수가 나와야지만 음의 실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건 바로 2차 부등식으로 연결되는 거지. 아니에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지금 이 A의 n제곱근에 대한 응용 문제들이 거의 나와요. 왜냐면 지수에서 유일하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씩 내더라고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나올지 쉬운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개념이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쉬운 거는 좀 계산의 주형이 조금 높겠지. 뭐 100%는 아니야. 난 항상 예상할 뿐인 거지 내가 어떻게 선생님 마음을 알겠니? 그죠? 근데 이제 예상적으로 보자면 연산을 쉬운 걸 주형이 좀 더 높겠죠. 그럼 개념은 뭐라 하면 높은 거야? 응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거야. 항상.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에 응용 문제가 출제된 확률이 상당히 있다고. 항상. 그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정말로 항상 2차 함수, 2차 분식, 2차 분식하고 엮여서 나오는 게 항상 많아. 지겹게 나와요. 그럼 이 그래프가 항상 모든 지수 x의 음수면 이 x축이 있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최고차는 일단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겠고 판별식은 뭐가 돼야 돼?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게 바로 4번 문제의 답이죠.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다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2차 분식에 대해서 엮어지는 문제로 나오는 거죠. 항상. 되게 자주 나와요.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거야. 이제 A의 n제곱근을 대놓고 주는 건 이제 하수죠. 너무 이제 누구도 다 알고 있어. A n제곱근에 관련된 게 뭔가 나올 거를 다 알고 있어. 너무 대놓고 안 준다고. 민망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산 안 해줄 거예요. 그냥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복습할 때. 그래서 내가 1등급 만들기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앞부분은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B스텝 정도까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어디서 어려워지냐면 이 끝에 가면은 제가 보세요. 딱 해놨어. 1등급 시험 완성부터 어려워지는 거야. 나는 기본적인 것만 할 거다. 그럼 그 뒤에는 안 풀어도 돼요. 시험 완성부터는 전혀 건드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니, 프린트를 해줬지만 1등급 시험 완성부터는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난 조금 기본적인 게 다 돼 있어. 그래서 나는 약간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는 친구들 시험 완성까지 푸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도 잘 풀려. 너무 쉽게 풀었어. 그러면 뭐 최고난도도 풀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 근데 뭐 1등급 시험관도 더럽게 안 풀리고 있는데 최고난도를 굳이 풀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추는 거야. 항상. 또 시험 볼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그런 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 골고루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어디는 미치는지 파고 어디는 안 파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복불복인 게 학교 선생님께서 그 단원에서 몰빵으로 냈어. 그럼 시험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누가 예측하냐고.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시험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적을, 수시를 위한 성적을 도박에 걸 거예요? 그런 건 거의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닌가요? 도박에 내 인생을 걸겠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안정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항상 그거를 선호하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문제도 A자리에 뭐가 있는 거죠? 5번 문제도 A자리에 지금 2n제곱 마이너스 9에 n제곱이잖아. 그래서 지금 A자리에 얘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 하나 나오잖아. 이때 실수인 것의 개수인데 n이 홀수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다 뭐가 나온다? 한 개인 거고. 얘가 짝수일 때는 얘 부호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 문제가 5번 문제예요. 이것도 이제 셀에서 지문의 문제 나왔죠. 근데 셀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음의 시근까지 나왔어. 요즘은 뭐 음의 시근, 양의 시근까지 나오는데 아마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넘어갈게요. 그다음부터 유형 2번부터는요, 뭐 대놓고 그냥 연산이에요, 그냥. 근데 지금 내가 여기를 풀고 있는데 여기가 좀 빨리 풀려지지 않고 막 버벅버벅 되고 있다. 그러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상당히 위험한 거야. 지금 연산에서 지금 버벅된다는 얘기는 이번 시험을 잘 볼 확률은 거의 없는 거야. 그냥 3등급만 맞으면 오케이 된 거지. 뭐, 연산이 안 되는 3등급 이상을 맞으려고 그러면 이건 도둑놈 심보죠, 사실은. 딱 여기서 그게 되겠냐?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들 친구들이 다 핫바지여가지고 얘네들 아무도 공부를 안 한다. 그냥 다 꼴통들이다. 그러면 뭐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 그냥 나도 안 하지만 나보다 더 심한 놈들이 우리 반에 너무 쌓여있어.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부를 안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왜냐, 내 밑에 있는 애들 너무 견고한 그 받침대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러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되겠고, 뭐 연산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뭐죠? 대조비교. 대조비교 뭐 통이라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는 유형 3번은 대조비교 어디 통이라는 거죠? 지수 부분을 보통 통일하죠. 그래서 이 통일하는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수 부분만 통일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죠? 뺀 다음에 양수냐, 음수냐까지 보는 문제가 대조비교에서 대부분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부터 또 뭐가 시작되죠? 또 뭐가 시작되죠? 또 연산이 시작되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내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지수 연산에서 자연수가 되는 조건. 뭐가 되는 거? 자연수. 그게 이제 몇 번에 있냐면요. 19번에 잠깐 나왔어요. 19번에 보세요. 19번. 이게 사실은 개념적으로 정확히 배우지 않는데 간간히 나오는 문제죠. 19번이. 그래서 이게 19번 문제를 보면 뭐 앞에 다 연산이니까 열심히 해보시고 연산이 안 되면 뭐 나한테 물어보든 알아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n분의 u 그 다음에 256분의 자 얘를 봤을 때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도 몇 개 있긴 하겠지만 얘를 일단은 그 밑을 최대한 소인수분해 해서 가장 작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소인수분해서 제일 작게 만든 다음에 밑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지수도 뭐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돼야지만 자연수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거 쓰는 문제들이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됐어. 내신보다는 어디서 많이 출제됐냐면 기출 문제. 그래서 많이 됐어. 그럼 얘는 바꾸면 어떻게 되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n분의 12승이 되지. 이때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가 되는 수밖에 없죠? 12의 약수가 돼야 되죠. 이거 엄청 나오죠? 이렇게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여기서 6의 약수였어요 라고 하면 벌써 집에 간 거예요. 벌써 여기까지 더 내려왔어야 돼, 소인수분해에서. 그래서 요 n은 첫 번째 거는 12의 약수다 라고 나와야 되겠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먼저 없애죠. 그러면 256분의 16분의 n승이 되겠고 256분은 2의 몇 승이죠? 8승이죠. 그럼 2의 8승에 16분의 n승이니까 약분되면
2에 뭐가 나오냐면 2분의 n승이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뭐의 배수가 돼야 돼? 이건 n은 2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걸 동시에 만족하는 놈을 찾으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되고, 밑도 자연수가 되고, 지수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문제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10의 약수가 1, 2, 3, 4, 6, 10인데 그 중에서 2의 배수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얘 되고, 얘 되고, 얘 되고, 얘 돼서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다 더하면 몇이 되는 거냐면 24가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뭐 약간 뭐 이렇게 뭐 애매하게 푸는 애들 있어. 막 다 넣어먹고 막 해가지고 풀고 뭐 맞았다 그러면은 그러면 안 돼 사실은. 그런 건 제대로 맞은 게 아닌 거야 사실. 문제 조금만 다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매번 얘기했지만 유형 5번 같은 문제는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냐? A랑 B가 주인공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우리 20번 누가 주인공이냐? 유준혁 누가 주인공이야? 어? 내가 누가 주인공이라 했어? 소수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여기서 누가 주인공이냐면 5하고 7이 주인공이에요. 이거 항상 기억해. A, B가 절대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왜냐면 5하고 7 소수 대신에 자 소수에 항상 소수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곤란해요. 소수 모르면 그래서 여기 20번에서도 당연하겠지만 A가 지금 7과 2분의 1승이니까 7이 주인공이니까 7은 A 제곱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 다음에 B는 5의 3분의 1승이니까 5는 뭐가 되는 거야? B의 3승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7하고 5가 주인공이고 35의 6분의 1승이 나왔을 때 얘를 소인수분해 때려요. 소인수분해 때리면 5, 7에 35니까 5 곱하기 7에 6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5, 7 대신에 집어넣는 거였다. 5 대신에 B 세제곱 7 대신에 A 제곱 집어넣은 다음에 6분의 1승 때리면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공이 A, B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을 이용한 식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곱셈무식이랑 엮어져서 유형 6번 더 나오는데 여기는 뭐 여러분들 다 연사 문제죠. 솔직히 닦아놓고 위해서. 그래서 곱셈무식 나올 때 그리고 27번 보세요. 딱 봐도 벌써 덧셈 연산 나왔죠? 지수에서 뭐 해야 될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봤는데 뭐예요? 이러고 있으면 정말 곤란한 거야. 그냥 연산은 보는 순간 뭐 할지가 머릿속에서 쭉 그려져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고득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연산들 연습 열심히 하시고요. 아 이거 연산 못 찾는 거다. 뭐 문제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유형 몇 번이죠? 7번. 유형 몇 번이죠? 7번. 지수까지 맞춤. 자 A랑 B가 지금 지수에 있는데 지수에서 A분의 5 빼기 B분의 3이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뭐냐면 봐봐. 가끔 내가 K를 갖고 오라고 할 때가 있고 K를 갖고 오지 말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럼 그게 어떤 유형이냐 봐봐. 그냥 밑이 다 통일이 돼. K를 안 갖고 와도 밑이 다 통일이 돼 있어. 그럼 굳이 K를 갖고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K를 안 갖고 오잖아? 그럼 밑이 통일이 안 돼. 그럼 무조건 뭘 갖고 와야 돼? K를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결론은 지수 연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밑이 통일이 돼야 돼. 안 되면 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 K가 필요해요? 밑이 통일이 안 되면 필요한 거야. 문제 자체에서 보통 밑이 통일이 다 돼 있어. 그럼 굳이 K를 갖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항상 지수 연산이 머릿속에 돌고 있어야 돼. 아 지수 연산이 뭐다? 그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딱 돌고 있으면 아 이 문제도 어떻게 풀겠구나. 이것도 K가 필요하겠다 안 필요하겠다. 이게 다 머릿속에 다 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서 애매하게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럼 수학 실력이 안 늘어. 보는 순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그냥 쓰는 거다. 이게 머릿속에 보여야 돼. 그런 애들이 수학 점수가 미친듯이 올라가. 근데 그냥 유형으로 대충 외워가지고 정확히 뭔지 몰라. 뭔가 알듯말듯한데 막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은 그 벽을 돌파를 못해. 나중에. 그래서 연산 기본적으로 되는 거. 첫 번째, 연산도 안 돼. 뭐 벽은 뭘 돌파하냐. 연산이 안 되는데. 연산은 가장 기본이고 연산 언제까지 연습한다? 편안하게 될 때까지. 지금도 구구단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뭐 슬픈 이야기죠? 아닌가? 지금도 구구단이 불편해. 그럼 고등사가 왜 하냐? 걔는 뭐 할 이유가 있냐? 뭐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편할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형 문제들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가끔 보세요. 이제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봐봐. 이 문제 유형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분수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는 A, B, C가 다 어디로 나와? 분모에 있거든? 이거 가끔 분자로 줄 때가 있어.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유형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다 풀어줄 수가 없잖아. 나도 항상 머릿속에 정리돼. 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꼬았지? 이걸 항상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꼬았는지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왜냐? 여러분들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항상 나도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그냥 막 보면 대충 모르지 않아요. 봐봐. 대부분 여기 보면 다 분수로 이렇게 줬죠. 구하라는 게 다 분수야 아니야? 식도 다 분수 아니야? 분수지. 근데 잘 봐. 넘겨봐. 자, 넘겼을 때 잘 봐. 39번을 보면 분명히 XY가 지수에 있는데 그 나를 보면은 분수가 아닌 거야. 지금 39번을 봤을 때 39번을 문제 보세요. 내가 이게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39번을 봤는데 봐봐. 가족권 우리가 많이 봤잖아. 3의 x는 2, 오케이. a의 y는 8. 보니까 이루통일할 수 있네. 그래서 느낌이 딱 오잖아. 이통일 가네. 그러면서 이제 역수꼴로 되면서 x분의 1승에서 3은 2의 x분의 1승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칭까지 이제 a는 이제 뭐가 되냐? a는 8의 y분의 1승인데 8이 2의 3승이니까 2의 y분의 3승 이렇게 쓸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밑에 나조건을 봤더니만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로고로 줄 때도 있고 뭐로 줄 때도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여기서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y지. 여기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봐봐. 이렇게 줬을 때 애들이 좀 당황하는데 얘를 분수꼴로 만들어야 돼. 뭔 말인지 xy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분모로 가게. 항상. 그러니까 보자마자 xy를 나누는 거야. 뭐로 나눈다고? xy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y분의 3이 되는 거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x분의 1이 되는 거야. xy 나누면 얘 뭐가 되는 거야? 4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쉬웠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문제가 어차피 이렇게 가면 여기 다 이 꼴이잖아. 봐봐. 분수꼴 나와야 되잖아. 100%. 근데 분수꼴로 안 줄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식을 우리 여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하는 기억해. 저거를 분수꼴이 나오도록 어떻게 한다? 식을 어떻게 한다? 바꿔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돼. 왜냐면 이 변형 문제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데 엄청 많아. 나도 뭐 다 풀어줄 수도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일단 거의 다 맞출 수 있어. 안 헤맨다. 선생님께서 분명히 저식 나오면 분수꼴로 바꾸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변형 나왔더라도 보자마자 바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 이해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바꾸는 거 같겠냐 다르겠냐? 당연히 다른 거야. 변형 문제가 엄청 많다고. 고쟁이, 쌩, 엄청 많아. 변형 문제 엄청 많은데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의 유형들은 되게 많이 나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 안 나오는데 강조해주니까 뭐가 있겠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변형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라. 이 문제 엄청 나오잖아. 사실 여러분들 엄청 내가 강조도 많이 했고. 이번에 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변형 이렇게 나왔어. 바꾸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이제 1등을 맞는 게 좋은 점이 뭐냐면 너무 문제가 많지 않아. 복습할 때 너무 짜증나지 않는다는 거야. 너무 많으면 복습할 때 짜증나요. 그래서 가장 좀 핵심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눠놓고 내가 자기 수준에 맞춰서 난 여기까지만 풀게. 나는 이제 서술형까지만 풀겠어. 난 조금 앞에 너무 잘 풀리는데? 괜찮아. 그럼 시험 와서 한번 갈까? 이런 식으로 주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은 첫 번째 단원 복습은 여기까지. 아주 심플하죠? 길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길게 할 필요 없잖아. 지수 너무 많이 했었고. 그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으로 나중에 복습하면서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